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신과 정영수의 나무의 인문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들이 바빠지는 시기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세요. 네, 오곡백과 풍성한 계절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비나리 하겠습니다. 홍자입니다. 큐피드와 살인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의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그 남자 사랑하게 해줘요. 나 당신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하게 해줘요. 노래 진짜 잘하시는데. 아침부터 너무 세다. 들어도 새롭네. 홍자 되게 좋아요. 예. 그래요. 예. 이분이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맞아. 나 진짜 조금 아쉬웠네. 송가인 그것도 그분도 잘하시는데 탁월한데 이 친구가 그 애절한 그 감성 표현은 정말 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비나리 가져왔습니다. 제가 홍자를 좋아해서 오늘 홍자로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용광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한자가 용용자에 내릴강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땅 형국이 이 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뱀제라고 해요. 옛날에 뱀제, 사제라고 했는데 덕신 쪽에서 제를 넘어서 이렇게 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그게 뱀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나 봐 옛날에. 제가 이 용광마을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래요. 내가 설전 살 때 이 용광의 엄마들이 정말 저한테 힘을 많이 줬습니다. 그 용광마을에 참 얼굴이 예쁜 사람이 있어. 시골 사람 같지 않게. 진짜 예뻤어요.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맨날 우리 신랑 보고 용광에 예쁜 엄마가 차 부르더라 이러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쁜 엄마라고 했거든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아유 미남의 고생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해 신문에 옛날 글을 연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어찌 알고 그분이? 물어봤대요. 그래. 그런 얘기 하더라. 내가 미남애가 보통 사람 아닌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그냥 나보고 서천 아줌 엄마들이 파마쟁이 이래 했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내보고 절대 그리 부르지 않았어요. 미니 엄마 고생이 많다. 좋을 때가 있을 거다. 막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좋은 말로 불러주면 좋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더라고 이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내가 옛날에 원고 썼잖아요. 그 해설사하고 해설사하면 선생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마쟁이가 선생님 되던 날 해가 원고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그 마을의 인물이 한 20명 정도 그렇게 마을을 빛낸 인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천사 그 마을들을 보면 마을을 빛낸 인물들의 대부분 있잖아요. 교수가 많아, 교수가. 뭐 변호사도 있고요. 그런 약간 예, 좀 많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남의 인물들을 한번 내가 적어온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용광이 남해에 2007년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분들이 그 한 219명 정도가 그런 뭐야 그 변호사라든가 아까처럼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대요. 근데 그 중에서 72명이 설천면 분들이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그것까지는 안 했다. 설천면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창선, 그다음에 상주, 남해읍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남해읍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인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옛날에 기자하신 분이 책을 내셨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천을 띄워야 되겠네. 이제 앞으로 우리 남해. 설천 문항 문이 뭐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하여튼 설천면에서 72명이 나왔대요. 216명 중에. 근데 와 그래요.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맨날 보면서 야, 여기는 교수들이 많다.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네. 아니 그럼 뭐 이게 설천을 있잖아요. 관광지를 할 때 인물 탐구 이런 주제로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인물을 공부하면 인물 그게 인문학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역사, 문학, 철학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 이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 우리 남해가. 네. 그죠? 저쪽에 홍성 쪽에 가시면 그쪽에 그 옛날에 그 인물들이 많이 많죠.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인물 문학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설천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좋죠. 설천에 그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우리 설천이 하려면 꽃을 심고 뭐 그 해는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있더라고 논문에. 네. 그렇게 해놓고 그 마을마다의 인물을 이 마을에는 있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네. 그죠? 그리고 거기 용광이라는 마을은 400년 전에 어느 이제 방랑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갔더니 젊은 여자가 울고 있어서 그 딱한 사정을 이렇게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그분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해서 용광마을이 처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혹시 옛날에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여자들은 남자를 뭐라고 불렀죠? 남자는 여자한테 낭자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뭐라 했을까? 낭자 왜 그렇게 울고 계시오? 그러면서 그래 안 했을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그럼 우리가 함께 이 마을에 그냥 결혼해서 삽시다. 안 했겠나? 그럼 뭐라 했을까 그래? 뭐라고 불러요? 뭐라 불렀지? 여자들은 남자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그죠? 갑자기 그거 모르겠네. 근데 여자 아니 남자들은 여자를 그래 낭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낭자. 여자들은 뭐라 했을까? 글쎄. 그 모르겠네. 이 용광이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인물에 보니까 윤병호 원래 우리가 문이라고 했잖아요. 용광의 그 설천 면지에 보면 용광의 윤병호가 1등으로 이 마을의 인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헷갈립니다. 여기가 안토백인가? 여기서 나서 문이 가서 사셨나? 거기도 이렇게 한 마을에 있다 분동되는 마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게 원래 또 윤씨가 많아 용광이. 지금도 어쨌든 그 설천면 분이시잖아요. 용광 분들이 좀 뭐랄까 좀 선하다 할까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죠 제가.
동네마다 딱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 그게 맞아요. 여자분들이 참 선해 이쪽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덕신 마을에서 제를 넘어오는 그게 뱀이 형국이라고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용광인데 지금 우리가 뱀을 사실 용을 뱀으로 보고 뱀이 용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태몽의 뱀 꿈을 꾸면 약간 용으로 봅니다. 예. 그래요. 예. 뱀이 예. 돈이잖아요. 예, 돈이에요. 인물일 수도 있고. 근데 돈에 많이. 근데 또 작은 뱀을 보잖아요. 태몽이. 그러면 교육자가 됩니다. 교육자. 예. 예. 그리고 영광은 아무튼 인물이 많았고요. 지금은 그 소를 많이 키우죠. 그리고 청남로가 제가 그쪽이 그리 되는데 네. 아무튼 영광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네네. 우리 친구들이 영광에서 비 오는 날 그런 내려오면 그 약간 멀어요. 설천중학교. 예. 그리고 또 약간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남양에 우리 3.1운동의 그 기념 그 3.1운동 3.1운동 기념탑. 예, 그게 아니 그 이해무란 분을 약간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이해모라고 안 하고 이희급이라고 하시나요? 이희급 이분은 난국사에 배양돼 있죠. 예. 이분은 그 시대 분이신데 1500년대 선조임금 시대에 그 벽파전 전투에서 전사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도 같이 계셨더라고요. 그분이셨는데 물론 제가 그때 언급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이해모 이분이 이해모 이분이 3.1운동 분이고. 제갈공명이 태어나라고 뭐 남양이라고 했다고 하잖아. 그런 인물이 나라고. 근데 이해모 이런 분도 그런 분에 비견할 만하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거기에 있으니까 그 교육받은 친구들이 제갈량만한 사람이 많이 나왔을 거니까 이름 예지명 이름 잘 지으신 거, 지었던 것 같아요. 남양도. 예지명 진짜. 용광도 아마 제가 보니까 한 마을을 빛낸 인물 20분 정도 계시는데 교수도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 참 듣겠습니다. 홍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사랑 참 힘들고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요 들리나요 사랑아 내 슬픈 사랑아 보이나요
사랑이 그렇게 힘든 건가? 그러게 사랑 힘드나 설레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사랑도 여러 가지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굉장히 끝 부분에 울먹이면서 하는 노래. 잘하지. 정말 뭐 애절한 사랑. 이 친구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 요즘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TV에 그래. 뭐 많이 열심히 나오고 그래. 계시대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최진석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지식인은 큰 감동도 하고 큰 화도 안 낸대. 무덤덤하대. 진짜 지식인이 되면. 깨달아서 그럴까? 그런가. 근데 우리는 감동 잘하잖아. 깨달음이 그게 너무- 지식인은 아니라는 뜻으로 내가 아니 받아들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어. 근데 그렇다면 정말 깨달음이 올랐은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늘 그게 깨달음이 희노애락에 우리- 무표정한 그게 깨달음 그리 되나? 우리 스님들 보면 늘 평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또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봤어요. 그 내가 그거 보고 그럼 우리는 좀 무표정해져야 되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안 깨달으니까. 막 뭐라고 하면 막 대꾸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그분 말이 진리 같아가지고 맨날 그래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다니까. 그분이 언제 한번 무슨 정치 그 토론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한번 딱 나온 거 봤어요. 그 뒤로 안 나오시더라고. 나는 안 봤어요. 그냥 그 뒤로 안 나오시. 강의하는 거 보고 책 보고 이랬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네. 얼마나 논리적이겠습니까? 우리 갈 거잖아요. 그분 뵈러. 맞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예. 서강대학까지 찾아갔는데 그때 못 보고 왔죠. 이제 우리 금원마을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 금은마을은 뭐 마을 뒷산에 금을 캐는 광산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새소리가 난다고 해서 뭐 새음산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뭐 마을 이 산에 뭐 그래서 금음으로 불렀다고 해요. 세금자, 네, 소리 세금, 음자. 세금. 예. 그래서 거음굴이 있거든요. 채굴한 일본인 부부가 10년 동안 팠대요. 근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원래 그 지리산 맥이 있잖아요. 그 하동에 그 모산 그쪽으로 해서 물 밑으로 맥이 이렇게 해서 남해 구두산으로 해갖고 저리 금산으로 간다네요. 그래서 인물이 많이 난대. 그 인물이 많이 났네. 맞아요. 근데 그게 금을 캔다는 그 어떤 핑계 대고 이 일본 사람들이 그 맥을 끊기 위해서 파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물론 이제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약간 일리가 있어. 근데 이 부부가 아무도 못 오게 했대. 아무도 못 10년 동안 그 굴을 파는데 금을 채굴했는지도 그 흔적 금을 채굴한 그것도 없고 그냥 날마다 가서 그 파기만 했대. 그리고 아무도 못 오게 했대. 그래서 이제 우리 호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남의 인물이 안 나게 하려고 그 맥을 끊기 위해서 지하를 파내려 갔다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맥이 그렇죠. 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쭉 파내려 가면 이렇게 바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남의 그 남해대교. 예, 대교 쪽으로 와서 구두산으로 올라오는 그 맥을 그 남의 금음에 있는 그쪽을 쫙 파내려 가면 맥이 끊어지잖아. 그래서 그랬다. 그거 약간 호감 있게 내가 읽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인물이 많더라고요. 판사, 교수, 뭐 교장 선생님 뭐 이래가 거의 뭐 15명 정도 그 마을에 인물 빛낸 사람들. 근데 거의 다 교장 선생 옛날에 우리 남해는 공부를 해야 뭔가 그 척박한 이 남해에 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시 해서 아이들 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 같아. 판사, 교수, 교장 선생님 이런. 우리 동남해 농협 조합장이 우리 친구거든요. 그게 동남해 농협 맞습니까? 알아요. 그 친구. 이 어머니 정말 훌륭합니다. 네, 제가 이 친구가 잘 되는 이유가 이 엄마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부모 형제보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늘 힘을 줬어요.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그게 미용실을 할 때 뭐 내 역사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머리비를 한 13,000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우리 그때 딸을 내가 둘이 키우고 있었는데 딱 머리비를 딱 15,000원을 주면 내가 잔돈을 2,000원 내주잖아요.
꼭 우리 딸 둘이에게 1,000원씩 주면서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 그때는 눈물 났다니까. 그랬어요. 아니 부모 행기도 오면 어떻게 안 주나 생각하는데 이 엄마가 꼭 그랬다. 얼마 착하지 몰라. 그래 내가 저 친구를 보면서 그 엄마 이 공덕으로 제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생각 맨날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면 요즘엔 내가 만난 이후로부터 보면 늘 뭐 어린이들 또 아들 친구들 딸 친구들 늘 용돈을 잘 주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 받을 때 마음을 아니까 이 상대도 내처럼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얼마나 살아. 아니 항상 남는 돈은 그냥 뭐 팁입니다. 그냥 그리고 다 주고 늘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많이는 못 줘도 저도 조금씩 그냥 어린이들 보면 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늘 보면 진짜 원래 큰 부자는 많이 크게 기부하고 작은 부자는 작게 기부한대요. 그게 만고의 진리랍니다. 제가 늘 그런 걸 봐왔어요. 이 금음은 그 새소리가 금을 캤다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그 남해 술천에 농협이 금음에 있잖아요. 그 술천도는 그거 다 모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금언 할 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예언입니다. 그죠? 맞아요. 이 금융기관이 그게 해필 금음에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네요.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마을 이름, 사람 이름 뭐든지 이런 어떤 명칭을 지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게 잘 지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 짓고 그러는 거는 그 지형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 마을 그런 거 보고 짓는데 그 세미똥이라고도 불렀어요. 맞아요. 세미똥. 세미똥. 옛날에는 또 지랑등이라고도 불렀대. 그거를 모르고 세미똥이라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불렀대요. 지금도 해요. 세미등에 많은 말을 메워두었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 이제 몰랭이라고 몰랭이. 옛날 이름. 몰랭이를 했어요. 그런 이름들을 불렀대요. 세미등이 어디냐면 그보면 그 벚나무 많이 있는 거를 세미등이라 하거든요. 그가 약간의 그 말을 그건 내가 처음 알았네. 말을 키웠다 이거는 몰랐어요. 말을 메워두었대요. 옛날에 거기 많은 말들을 메워두었기 때문에 이름을 뭐 몰랭이. 그 세미등 그거를 여름 되면 동네 사람들 그 올라가 그늘이 좋고 밖 내려다보고 그러잖아요. 세미등 밑에 거기 우리 논이 있어요. 그래요? 830평. 부자네. 뭐 지금은 논 가격이 없는데 그때 왜 이걸 샀냐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가 논이 없으니까 들에 놓은 새마지기만 있으면 좋겠다. 들에 놓은 새마지기. 그게 오히려 머리에 박혀가 논을 새마지 이상 사면 좋은 긴 줄 알았어. 그래서 돈벌이가 처음으로 산 게 논이야. 지금 생각하면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네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런 돈을 도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잘 샀어요. 시골에도 내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곡식도. 우리가 시골 살고 이게 그런 해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사면 좋은 건 줄 알고 샀습니다. 좋잖아요. 땅을 사. 내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 생각하면 그러면 내 땅이 있어야지. 아무튼 금음은 그 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농협이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그 보건소 마트고 뭐고 제일 큰 거는 그쪽에 다 모였네. 금음에 다 있네. 사실은 술천 모인 소재지가 남양인데 모든 게 여기 다 모여 여기가 컸어요. 제가 거기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남인데도 굉장히 힘을 주고 고마운 분들 많아요. 제가 10년 살았다 했잖아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집세를 안 올린 우리가 그 집주인 어른에게 참 훌륭한 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안 쉽거든. 이웃이 또 많이 도와줬네요. 여기 살 때. 맞아요. 그렇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은 늘 생각하잖아요. 그죠? 상사와 듣겠습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대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눈물이 나네. 아유, 아유, 그 이 홍자가 부르는 노래는 다 좀 그렇게 들리네. 근데 요즘에 씩씩하게 노래 잘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보긴 좋던데. 오늘은 조금 아니, 뭔가 그 슬전 살던 10년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 그랬군요. 뭐 힘들어, 좀 힘들어 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중에 또 행복한 일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거 겪으면서 살아요. 힘든 일을. 뭐 우리가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럴까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사람마다 힘든 일도 겪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렇게 살아. 다 그런 게 인생입니다. 네. 뭐 그렇겠죠. 네. 네. 옥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옥동. 옥동은 옛날에는 그 밭더위 그러니까 높은 데 있었다며 이 등이. 그래서 높은 등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들. 예, 높은 들이. 그래서 뭐 물이 기해서 뭐 가뭄이 많이 탄다라는 그런 뜻으로 옥동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 높은 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릴 높았대요. 때. 밭이 이렇게 네. 좀 높죠. 높은 들. 아니 높은 들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뭐 옥동이라 안 하고 어른들이 높은 들이 높은 들. 옛날엔 그렇게 부를 때 높은 들. 옥동은 이제 말 행태가 구슬을 먹으면 듯한 행태를 하고 있다 해서 옥동이라고 구슬 옥자. 예. 그 1900년대 금음에서 분동됐대 여기. 예, 옥동이 분동되죠. 혹시 그 우리가 늘 거북선에 가면 그 유삼남이라고 해군참모총장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동네 사람이죠. 예, 그분이 이 동네 사람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예. 네, 이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유배문학관에 있을 때 해설을 해드렸는데 사람이 점잖대요.
이분이 그 거북선을 남해로 가져오시기에 한 분?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제 이야기인데 그 당시 거북선을 남해로 가져올 때 해구참모 청장이 남해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북선이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 하다가 이제 20년대 노후대가 새로 건조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뭐 다 통령도 원하고 다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우리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박갑종 아이고 그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분 한 분이 그분이 팀장 할 땐가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저보고 그 진해 가서 가져오다가 배에 물이 들었대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가가지고 수리해가 그래가 가져왔다고. 그 당시 해부참모총장이 유산남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해로 오는 게 저는 그분 직접 만났어요. 거북선에서. 진짜? 네, 해설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직원들 몇 분 계시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자기가 힘을 썼다 그랬더라고요. 그래 썼겠지. 그래서 남해로 오게 됐다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 들은 적은 없고 그냥 제가 해설할 때 그래서 아마 왔을 겁니다. 남해로 그래 이야기를 아니 하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그거 들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예. 아니 그 총장님시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힘이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니 그거 가져가려고 서로 여기저기서. 그래 그 당시는 네. 1999년이니까. 그래도 이분 힘으로 해서 다행히 남해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 좋아요. 거북선 중에 남해께 교육용으로도 좋고 우리가 관람하기도 좋고 잘 만들어지고 딴 데로 가면 왠지 복 잡고 정신이 없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제일 근데 이거 그럼 제가 그동안 맨날 아마 그래서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가 힘을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로 이렇게 갖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2011년인가 하여튼 유배에 왔는데 제가 한참 설명을 하는데 내 이름을 보더니만 나를 안 돼. 그래서 어찌하냐고 이랬더니 옛날에 이 사모님이 남해 왔어요. 아난틴가 힐튼인가 주무시고 이하유 여대 졸업생들 데리고 왔는데 내가 버스에 타가 투어를 했는데 그분이 남해 집에 아가 맨날 내 이야기를 했대. 남해에 막 그 시를 읊어주고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만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옥동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인물 중요하죠. 인물이 나는 게. 그리고 맞습니다. 옷 같은 사람들이 났잖아요. 교장선생님도 많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뭐 옥동군 우리 친구 아버지도 옥동에서 선생님이 하셨고 참 무서웠는데 좀 아무튼 구슬 같은 분이 많이 탄생을 했다고. 근데 거기 말 면지에는 보니까 옥동이 그래도 그나마 금엄 용강 문왕 중에서 제일 인물이 적던데. 예. 근데 희한하게 설전의 교수 이래 그 산세구도 산전기를 받아서 그러나. 그래서 박사만 여기 내가 아까 그랬는데 박사만 219명이 나왔다고. 아니 군에 이제 설천면에 72명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2007년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뭐 100명 되겠는데. 훨씬 넘겠죠. 야 설천을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박사가 많이 나온 남의 설천면으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그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버스 투어 할 때 그래 이제 문학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렇게 박사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선생님 박사님이 이름이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박사님 이름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을에 하여튼 박사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대요. 21명 나왔대요. 네. 그럼 문학마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라고. 네네. 그래서 이 마을 지형이 구슬을 머금은 모습이래. 구슬을 머금은 모습. 그래서 그 모습과 같다 하여 함옥계라고 불렀었대 옛날에. 함옥계. 함옥계. 맞아.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옥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이름들이 또 정겹지 않나요? 옛날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함이잖아요. 함이 먹음을 함자 뭐 이렇게 옥도 구슬을 먹으면 또 개 이거는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객가. 객가를 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옥계. 맞아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구슬이 먹으면 괜찮다 함옥계도. 그죠. 그러니까 옛날 이름들이 정겹다니까 아까도 했지만 몰랭이, 뭐 세미등 이런 이름들 예쁘잖아요. 옥동도 사람인데 많이 나고 앞으로도 인물이 많이 나길 바라는데
아기를 안 낳았어. 옥동 출신들이 뭐 또 그 낳은 애들이 또 박사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남의 인물문학관 그런 거 같아. 인물문학관. 인물 투어 이래가지고 설천 한 바퀴 돌면 되겠네. 아니 요즘에 그 미술관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옛날 설천면에도 인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문학관 같은 거 아니 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학교가 폐허가 된 학교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잘해서 그런 곳에 그분들의 사진, 그분들의 맞아. 뭐 역사 이렇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딱 전시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설천이 그게 필요하겠다. 네, 설천에 인물이 많으니까요. 설천에 아니면 폐교된 초등학교가 그런 걸 활용하면 되죠. 굿 아이디어.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박사가 많은데. 네. 그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죠? 네. 괜찮아요. 그거 뭐 폐허된 건물을 갖다가 뭐 수리만 잘 해가지고 수리할 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냥 이 한 사람이 그죠? 이 한 사람한테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그렇죠. 삶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 업사무소나 이런데 면사무소 이런데 가면 이렇게 그 역사에 몇 년도에 어떤 분이 면장님 하신 거 이렇게 사진들이 쭉 나열해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해군에도 설천면 쪽에 역사 인물들 이렇게 사진 그런 거 전시하면 어떨까? 그죠? 좋은 생각이에요. 굿. 그쪽에는 크게 볼 게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 그 목장 두 군데 하고 미술관 하고 아니 또.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다 풍경이 멋져. 그건 남해 전체가 다 예쁜 거고. 근데 설천은 그걸 발견을 못한 것 같아. 이 발견을 해야 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살은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한 사람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그게 인문학인데 설천에 그러니까. 그런 인문학 될 사람이 천주백갈이네. 그래 그거 한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될 거예요. 네. 옥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 옥동입니다. 사람들도 좋았어요. 제가 설천 살 때 이쪽에 엄마들이 전부 다 훌륭했어. 며칠 전에 터미널에 있는데 이 옥동 엄마가 또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미놈이 아이가 그래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남기면 어떨까? 우리도 역사에 남을 것 같은데. 네. 그럴까요? 옥동 이야기나 뭐 금엄이나 다 용광에 우리가 좀 사람들의 주목을 했습니다. 자연도 아름다워요. 이것은. 그리고 역사에 남으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하고 역사에 남아야 그래 부끄러움이 없지. 맞습니다. 제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우리가. 열애 듣겠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는 타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를 향한 그리움,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이분이 불렀을 때하고 윤신의 이분이 불렀을 때하고 좀 다르지. 예. 느낌이 달라. 좀 느낌이. 달라. 그 이거 우리 갱년할 때는 음이탈 나가지고 그래서 탈락이 된 거 좀 내려갔죠. 예. 아까웠습니다. 그래요. 째게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가창력이 그냥 끝내줘.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얘기 들었다 참. 이 홍자라는 분이 이게 안 떴을 때 마트에 알바하고 이럴 때 이 대회 나가는데 그 마트 주인이 늘 갔다 오라고 그랬다. 참 고맙다고 하는데 아유 뭐 크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네. 그게 사사로운 것 같아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주인이 네. 자기는 돈 주고 쓰는데 가지 마 그럼 못 가는 어. 거잖아요. 떼차 이런. 그 당시는 남의 말로 떼차. 남의 말로 그래 떼차. 떼차게 뭔 말이야? 때려쳐 이래. 가지 마, 가지 마 그 소리. 그럴 수 있는데 빼뜨라삐라 그런 거. 아니 그 무슨 제가 이 영상을 안오분에게 보내주잖아.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이 맨날 그 정말 그 강한 경상도 사투리 좀 줄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 안 돼요 내가 그 뭐야 휴대폰을 하도 보고 있어서 남의 빼뜨라삐라 그러는 거야. 빼뜨라삐라 그랬대.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웃지방에 이제 손자들이 와가지고 가서 보고 있을 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배터리 빼빈단다. 배터리를 빼버린단다. 그 자기들 둘이 할아버지가 배터리 빼버린대. 그 소리는 빼뜨라삐라 그런 게 빼서 빼쓰라 그러는 게 그거 그 이제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다고. 떼차 이렇게
그 마트를 알바를 해야 그게 또 생활 그렇죠. 돈을 자기 또, 했는데 때려쳐가 그만두라 하면 또 일자리 잡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주인도 또 알아봤나 봐요. 고맙죠. 예전에 임영웅이가 알바할 때도 그 있잖아 어디냐 그 임영웅 가수가 그 PC방에 알바하는데 막 사람이 없으면 청소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자기 모르 돌아보니까 주인이 서가 있네. 그러니까 노래 안 부르고 청소 열심히 하니까 계속 부르라 이랬다잖아. 얼마나 잘 부르니까 그랬겠지, 그죠?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조력자들이 있는 것 같아. 크게 된 사람 뒤에는 항상 작은 조력이든 큰 조력이든 하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문학마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문학마을이 대단한 마을입니다. 맞죠. 남해. 예. 옛날 표기는 구룡포라고 했대. 구룡포. 우리말 맞아. 지명은 이제 구룡 또는 구릉개라고 했대. 구릉개. 이 개자가 아까도 그랬듯이 개가자잖아요. 예, 개값. 예. 웅장한 산새와 지형이 9마리 용과 같다. 맞아. 그랬대요. 그래 9마리 용 이상이 태어난 것이죠. 내가 아까 학생들 그거 투어하다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이곳을 지나던 선비가 골목마다 이렇게 막 그릉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서 참 이 마을은 부러운 마을이다. 그래서 문항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라고 하셨대요. 박사가 그래. 그래서 160세대에 17명 박사가 배출돼 선비들 그러니까 예언이 딱 들어맞았다라고 해요. 지금은 한 30명 안 될까? 지금 훨씬 많겠죠. 그래서 조상들의 이제 예지가 딱 맞는 것 같죠. 이게 글을 문자에 소리 양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린 데에서 문항이라 했다고. 네. 구룡포는 9마리 용이 있는 것 같이 보인 데서 용이 9마리. 아홉 곳자. 예. 9마리 용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마리 더 대단한데 한 마리를 꾸며봐도 대통령도 되는데 그러니까 박사가 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어쨌든 그 설전 쪽에 참 문학마을 그 마을 맨지에 마을에 빛나는 인물이 41명이 적혀 있어요. 40명.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 문학관을 만들어. 아니 인물 문학관. 그래 인물 문학관을 설치는 꼭 만들어야 되겠네. 설천 면장님. 지금 면장님 누구시더라? 감홍경 면장님. 네. 예, 설천에 인물 문학관 만들면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렇죠. 예, 교수, 변호사, 연구원 와. 아니 목욕탕 미술관도 만드셨는데 뭐 인물 문학관은 못 만들겠어요? 인물 문학관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일 것 같은데. 우리 면장님이 감홍경 면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 제가 여기 사사롭게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처음 해설할 때 잠깐 그 관광가에서 뵌 것 같은데 제가 경조사에 봉투를 다 보내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아직 설천 면장님 가는 거 몰랐어요. 모르고 뭐 답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크게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설천 면회 가니까 그 면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남해. 근데 문학마을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문학마을에는 3.1운동 기념탑도 있잖아요. 네. 그죠? 정순조 뭐 이런 분들. 네, 정순조, 정학순, 정봉호, 윤주순, 유찬수. 이런 분이 다 문학 사람입니다. 한 23명이 이제 그 3.1운동에 동참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3.1운동에 관련된 거. 고현 면장이 찌르잖아요. 이분들이 실천해서 딱 만세운동을 부르고 업으로 가니까 그 고현 면장하신 분이 찔렀어 여수에. 그래서 경찰이 와갖고 진압을 하잖아요. 근데 또 업날 장날 또 불렀어. 그러니까 또 고현 면장이 찔렀어. 그래갖고 그 당시에 예, 진압을 했는데 진압을 하니까 이 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 고현 면장님 집을 찾아갔대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가갖고 막 때려 부수고 남의 말로 때려 부수고 찾으니까 그 마루 밑에 숨어 있더라. 그거 어디 나오냐면 나와요. 3.1 관련된 거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뭐 그
다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잡혀갔죠. 주동자라고 예.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옥에 갇혀서. 정학순하고 또 유찬숙 이분은 복역 중에 거기 순직하셨다고 예, 또 나와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해모 그분은 나와서 이제 병을 돌아가시죠. 그래 이해모 이분이 남양 분이신데 그죠?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물들은 그 동시에는 좀 핍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역사가 이제 기억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유명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네. 그게 이 지구상에 살아남게 하신 분이 남의 사람 정병옥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에요. 문왕 사람이에요. 네. 이게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그 당시 그 학교가 일제강점기 때 학교가 업에 있고 이러니까 이 문왕은 하동과 가깝잖아요. 하동으로 이사를 했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병옥이 이제 그 연희 전문에 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광양으로 이사를 하잖아. 거기서 술도가랍니까? 술동아 주막? 술도가인지 아니면 그게 방앗간이 술도가를 했다고 하던데 거기가 지금 광양의 진월에 있잖아요. 있어요. 예, 정병욱과 저번에 내가 2번 찾아. 아니 근데 그분이 남해 이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남의 사람 했기 때문에 남의 인물 문학관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예. 되겠다. 이분이 저 윤동주가 같이 기숙사에 있었다잖아요. 윤동주 씨하고. 그러니까. 그게 졸업 작품으로 이제 인쇄를 안 하고 손으로 직접 세 개를 예, 똑같이 써가지고 손뭐는 서성한테 한 부 주고 정병옥에게 한 부 주고 윤동주 자신이 갖고 일본으로 가고. 근데 윤동주는 일본 가서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시를 어쨌을까? 윤동주 시인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갖고 있지 없어져 버렸지 뭐. 자기 옥에 갇히고 하니까 그 옛날에는 옥에 갇히고 이러면 뭐 자기 사사로운 물건들이 다 없어져 삐겠지. 그 정병욱 이 사람만 딱 그걸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됐죠. 더 중요한 건 학도병원으로 가기 전에 엄마한테 준다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인가 꼭 지켜야 된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뭐 집안에 좋은 걸 갖고 가 전쟁에 서기 위해서 가택을 막 빚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 부탁을 듣고 비잔보 저기에 싸서 그 마루장을 마루 밑에 놀았다며. 그 옆에 항아리에 담아가 넣어놨다잖아. 근데 만약에 이 정복이 학도병원 가서 이분이 살아오지 않았다면 또 어찌 됐을지 모르는데 살아와서 그걸 이제 인쇄를 해서 세상에 내놓은 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죠. 예. 우리 그 있잖아 윤동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묻기를 입새에는 바람이도 나는 괴로웠다.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것도 있고 자화상도 있고 이 시를 보면 너무 슬프다. 이 시를 살아남게 한 분이 우리 남의 사람이라는 거 웃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의 설천의 인물문학관 우리가 추천합니다. 정말 필요할 것 같아. 72분이 교수, 박사, 뭐 교장 선생님 와 설천 대단한 곳이네. 예. 오늘은 우리 여기 이 문학 글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는 문학 이야기까지 하고 우리 서울의 창가 듣겠습니다. 왜 이 서울의 창가를 우리가 마지막 엔딩곡으로 했냐면 아첩한 남해를 해서 서울까지 우리나라가 늘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진 노래 서울의 창가를 엔딩곡으로 골랐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추석 명절 잘 세기 바랍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9월불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